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프로젝트 폴더에서 cd.점으로 우리가 그 이전 그 실습에서 만든 테스트 폴더가 있었죠. 그래서 파일 2개 만들어서 진행했던 건데 여기서 우리 몇 가지 실습을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실습이 안 된 분들은 이전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네. 이전에 했던 거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Git 저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Git 저장소는 로컬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로컬 저장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로컬 저장소를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폴더를 git init을 통해서 저장소로 만드는 방법과 git 클론을 통해서 리모트에 있는 이제 저장소를 폴더로 내려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우리가 보시면 dir하고 역슬래시 a인가요? a를 하면 이렇게 .git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가 있으면 해당 우리 테스트 폴더는 git 저장소를 의미하고요. 윈도우에서는 dir 역슬래시 a를 사용하고 리눅스나 맥에서는 ls -a를 사용하면 우리가 git 폴더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 점으로 시작하는 폴더는 윈도우에서는 해당하지 않고 실제 맥이나 리눅스에서 숨긴 파일, 숨긴 폴더를 나타내는 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전 상태에서 이렇게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몇 가지 파일을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카피 하시고요. 파일 2도 카피하고 카피해서 카피는 이거였죠. hello 2가 있으니까 3txt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실습을 좀 용이하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가 Gi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D와 같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ID 설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ID로는 뭐 아톰도 있겠고요, 뭐 파이참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뭐 이클립스 등이 있는데 현재 저도 그렇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에디터 중 하나가 ID 중에 하나가 바로 VS 코드입니다. 그래서 VS 코드 보시면요, 구글에 접속하셔서 VS 코드를 검색하면 메인 상단에 이제 VS 코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누르셔도 되고요. 그 전에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에 버튼을 누르면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각 이제 운영체제별로 스테이블 버전을 사용할 건지 인사이더 지금 현재 개발 중이고 실험적인 기능이 들어있는 버전을 사용할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x86이 이제 없네요. 64비트 있고요. 맥OS 있고요. 그리고 리눅스 64비트 이렇게 파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드 에디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ID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ID는 개발 통합 환경으로 개발에 필요한 도구의 모음집이에요. 근데 개발을 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 바로 에디터입니다.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기예요. 그래서 ID는 개발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그냥 조금 복잡하게 생긴 편집기, 뭐 텍스트 편집기 또는 메모장처럼 생겼거든요. 하지만 이제 개발에 대한 도구를 여러 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요. 클릭하면 1초 뒤인가요? 1.5초 뒤 원래 요즘 이거 밑에 뜨는 거 유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코드에 대한 설명이 쫙 있고요. VS 코드가 왜 좋은지, 뭐 설치하면 좋은지 있습니다. VS 코드는 아톰을 만들었던 그 뭔가요? 그 여기 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크로스 플랫폼 이제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크로스 플랫폼 도구로 만든 게 이제 VS 코드거든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작성했고요. 가장 장점으로는 VS 코드 자체는 매우 가볍습니다. 실행이 빠르고 설치 용량도 별로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강력한 것은 이제 익스텐션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들을 설치해서 우리 개발 환경에 맞는 그런 확장 그러니까 개발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매우 큰 장점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리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고 하면 되겠네요. 그 매우 큰 그리고 지금 VS 코드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웹에서 여러분들이 임포트 할 수 있고 웹에서 실행할 수 있는 VS 코드로 있는 걸로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코드를 이제 임포트할 때 블로그 등이나 코드를 우리가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VS 코드에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VS 코드 다 설치됐고요. 클릭을 하면 우리가 설치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동의 누르고요. 라이센스에 대한 동의를 누르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시고요. 그리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패스에 추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만드실 분들은 이거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굳이 만들진 않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개발하기에는 맥 컴퓨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편의성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요. 근데 VS 코드만큼은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사용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처음 VS 코드를 실행하시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설치 및 다시 시작 누르시면 언어팩 설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어 설치가 돼서 다시 실행되면 이제 한국어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가 있는데요. 뭐 밝게 흰색으로 하는 거, 이렇게 어둡게 다크 모드로 하는 거, 또는 뭐 고대비도 있네요. 이거는 조금 이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밝은 고대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테마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얘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용 설정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고대비로 한 이유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글씨도 좀만 키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 방법은 뭐 추후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깃을 우리가 설명하는 그 구간이니까 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폴더 열기를 눌러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저장소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C로 가셔서 테스트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폴더 선택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 실내 가능합니다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능을 보여드리면 시작하기는 끄셔도 되고요. 여기 버튼이 몇 개 있는데 메뉴에 있는 게 탐색기,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검색, 여기는 이제 깃에 대한 이제 내용, 새로운 파일이 몇 개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디버그 도구, 그리고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검색 바와 서치바, 그리고 내용 설치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탐색기 누르시고요. 그래서 탐색기 보시면 파일들 클릭하시면 각 파일의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 위에는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피를 했기 때문에 모든 파일의 내용이 동일한 걸로 됐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이제 VS 코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한번 끄시고 우리 커맨드로 올까요? 그게 바로 여기였죠. VS 코드에 이제 윈도우에서 실행할 때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따로 코드를 실행할 때 프로그램을 실행한 다음에 폴더 열기 하지 않아도 여기 코드 하시고 점 누르시면 VS 코드인가요? 얘 껐다 켜야겠네요. 다시 껐다가 키면 왜냐면은 이제 환경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껐다 키고 테스트 우리가 우리의 이제 레포지터리 저장소로 와서 코드 하시고 점 누르시면 VS 코드가 해당 폴더에서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실제 이제 이 폴더가 git 저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git 저장소는 설명 저번에 드렸던 거 다시 드리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작업 공간, 이 전체가 작업 공간인 거예요. 작업 공간이 모두 워킹 디렉토리가 모두 로컬 저장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로컬 저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각각의 변화점을 저장한 이제 커밋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공간에는 작업 저장 그 로컬 저장소와 동일할 수도 있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커맨드 누르고 1 옆에 있는 이제 물결무늬 있잖아요. 커맨드 컨트롤 누르고 물결무늬 누르면 여기에 이제 밑에 쪽에 이렇게 파워쉘이 지금 떴는데 이거 옆에 플러스 옆에 이거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커맨드 프롬프트 클릭하시면 커맨드 창이 떠요. 파워쉘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재 파워쉘이 기본 툴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커맨드 창에 더 유리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뭐 그 외에 파워쉘을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커맨드 창으로도 실습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dir을 치면 실제 파일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git 마이너스 버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git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git 스테이터스를 눌러서 우리 현재 상황 볼게요. git 스테이터스를 누르면 우리 저번에 파일 2를 만들어 놨지만 untracked 파일에서 tracked 파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hello2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hello3, hello4, hello5까지 모두 작업 디렉토리에는 있지만 untracked 파일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tracked 파일로 변경을 하면 우리가 커밋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실습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파일 수정할 거고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저장되어 있던 파일 수정할 거고요. 그리고 3번 파일 수정할까요? 3번 파일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우리가 3번에 대해서 수정 사항을 커밋으로 만드는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을 하면 git 스테이터스 누르면 이제 변경 사항에 대해서 다시 나오죠. 아까 없었던 게 hello 점 텍스트였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윗부분에는 기존의 트랙트 파일인데 변경된 파일이 나오고요. 아래쪽에는 untracked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hello와 3번 파일을 변경 사항을 가지고 이제 커밋을 만든다고 했죠. 그때 이용했던 게 git add였어요. 그리고 git add hello 하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것은 git add -i 옵션입니다. 다시 git add -i 옵션 얘를 선택하게 하면요. i는 인터랙션의 줄임말로 우리가 이제 좀 더
파일을 쉽게 애드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제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고 싶었고요. 꽤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git add 다음에 여러분들이 각 파일의 위치를 저장해 놨다가 그 파일의 위치를 가지고서 계속 애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얘를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애드를 할 수 있어요. 애드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변경사항을 중에서 우리가 버전에 업데이트할 내용을 선택하는 것과, 두 번째, untracked 파일에서 tracked 파일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add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tracked 파일에 변경 사항을 체인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거기서 선택을 해서, 그렇죠? 스테이징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그게 add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작업 디렉토리 내에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추적할 수 없는 파일로 되어 있는, 그렇죠? untracked 파일을 그렇죠? 뭐로 바꾼다? tracked 파일로 바꿔주는 것도 ad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실제 여러분들이 git을 공부하면서 어려운 거는 git add에 있습니다. git add가 두 가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4번을 하고요. 또는 A를 누르거나 4번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untracked 파일의 리스트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엔터 다시 누를게요. 그리고 2번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tracked 파일 중에서 변경된 파일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두 줄을 플러스, 한 줄을 빼고 두 줄을 플러스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거는 관점의 나름인데, 우리는 얘를 한 줄을 추가했잖아요. 근데 이제 git 관점에서는 이 두 줄을 없애고 두 줄을 플러스하고 뭐 한 줄을 없앴다고 되네요. 여기에 원래 있었던 파일을 없애고 한 줄을 없애고 두 줄을 추가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뭐 이 개수는 뭐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줄이 추가되고 한 줄이 없어진 헬로 파일이 지금 현재 변경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다시 메뉴로 나오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들어가셔서 2번 하고 엔터 치시고요. 그 1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옆에 별표를 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체인지 변경 사항을 스테이지로 만들겠다고 일단 업데이트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변경 사항을 스테이징으로 바꾼 거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4번 가서 우리 트랙트 파일로 뭐 만들기로 했죠? hello 3번 hello3.txt를 트랙트 파일로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2번을 하면 이제 여기서는 안 보여요. 그렇죠? 나와서 여기 1번에 스테이터스 누르면 이제 스테이지 된 파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헬로우를 스테이지드 했고요. 그리고 헬로우를 언트랙트에서 트랙트로 바꾼 다음에 어차피 동시에 스테이지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git add -a 옵션이었고요. 뭐 여러 가지 diff나 뭐 패치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사용하는 것은 2번과 4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파일 리스트를 보고 숫자로서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7번이나 Q를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나왔죠? 그런 다음에 git status 누르면 우리가 add한 파일들이 모두 add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언트랙트 파일도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커밋을 만들 텐데 커밋을 만드는 명령어는 git commit이고요. -m 옵션에 대해서 배울게요. -m 옵션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에디터가 떠가지고 우리가 현재 변경한 사항은 무엇인지, 왜 변경했는지, 어떤 파일을 변경했는지를 작성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실습에서는 간단한 것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한 줄로 간단한 코멘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코멘트를 넣을 때가 -m 옵션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코멘트를 넣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change file and make hello sorry tract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파일을 변경하고 hello3를 트랙트 파일로 만들었다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우리 로컬 저장소에 긴 로그를 하면 이렇게 커밋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전 커밋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래서 커밋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파일들을 추가해서 그리고 변경한 다음에 로컬 저장소에 커밋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우리 폴더 안에 있죠. 그렇죠? 이거를 다른 사람이 지금은 우리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하려면 서버에 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서버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우리는 Git 서비스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게 GitHub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업로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git push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git push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 push 하기 전에 우리 그 원격 저장소에 한번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얘가 이제 테스트 레포가 우리가 만들었던 git 저장소였죠. 그리고 커밋을 누르면 현재 커밋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 우리가 업로드를 해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git push 명령어를 사용한다. 그렇죠? 여기서 사용해도 되고 여기 안에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origin 마스터. 왜 origin 마스터라고 했죠? 오리진은 원격 저장소에, 그렇죠? 이게 이제 영어기 때문에 반대예요. 어디에 무엇을 마스터를 업로드해라. 마스터는 브랜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리진의 마스터 브랜치에 마스터를 현재 이제 마스터 브랜치를 업로드해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입하지 않을 때는 같은 브랜치에 업로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스터라고 브랜치가 있죠. 현재 브랜치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렇죠? 모든 브랜치를 봐도 하나 마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 마스터를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제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업로드하고 완성되면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레포지터리 가서 우리가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파일이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우리가 최근 커밋을 통해서 파일을 추가했기 때문에 파일 3이 있습니다. 나머지 파일은 원격 저장소에 없어요. 그 이유는 작업 공간에는 있지만 트랙트 하지 않는 파일이기 때문에 언트랙트 상태의 파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우측 상단에 커밋을 클릭하게 되면 없었던 커밋이 하나 생겼죠. 그렇죠? 기존에 이제 add hello에서 오늘 넣었던 이제 커밋이 생성됐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파일 두 개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헬로 텍스트에 대해서 얘를 지우고 얘를 두 개를 추가한 걸로 표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 얘는 그대로 둔 거잖아요. 그래도 새로 추가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언트랙트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트랙트로 변경했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일 2와 파일 3에 대해서
변경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에 대한 정리였고요. 오늘은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브랜치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랜치 2개 정도 실습이 있는데 그것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치에 대한 실습 이어서 할 텐데요. 브랜치에 대한 실습은 2개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릴까요? 좀 훤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지금은 어떻게 커밋을 만들었죠?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있고, 그렇죠? 커밋을 이제 거꾸로 그립시다. 밑에서부터 마스터라는 곳에서 우리가 커밋 하나 만들었고, 지금 현재 커밋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브랜치는 개발자가 자주 변경하는 브랜치가 아니라 제품에 대한 브랜치일 수도 있고 그 역할이 정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작업할 브랜치를 따로 만든 다음에 나는 여기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나중에 마스터 브랜치에 합쳐야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실습을 하나 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다? 이제 브랜치가 애초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스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근처에서 브랜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나는 현재 뭐 여기서 시작하든 뭐 상관없겠네요.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그렇죠? 다른 브랜치에서 새로운 브랜치 만들어서 작업한 다음에 새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새로 이 브랜치에 다시 말할게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브랜치가 2개가 있을 때 그렇죠?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기존에 이제 이렇게 공유된 브랜치라면 우리가 여기 위에서 작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치 위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그렇죠? 이 작업이 완료됐을 때 얘를 가지고서 이제 원래 있던 브랜치에 그렇죠? 합치는 거 하겠고요. 그리고 얘를 다시 원격 저장소에 푸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개. 얘가 좀 더 고난이도죠. 조금 더 높은 활용이 있고요. 사실 첫 번째만 잘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브랜치에서 그렇죠?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가 있는데 작업을 마스터 브랜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 브랜치, 그렇죠? 나만의 브랜치,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곳에서 작업한 이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안정성이 있습니다. 나만이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메인 마스터 브랜치를 건들지 않는다는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만약에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여기서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얘를 합쳤을 때 머지라고 하는데 좀 더 개발의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바로바로 이렇게 마스터 주요 브랜치를 수정하는 것은 일단은 깔끔하지 않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 깔끔하지 않고요. 그리고 코드적인 측면에서 뭐 엔지니어링의 측면에서 위험성이 꽤 높은 작업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개인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 그거를 브랜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랜치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git 브랜치 하면은 모든 브랜치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브랜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git 브랜치 핫픽스 하겠습니다. 이 핫픽스는 뭘 위한 거죠? 내가 어떤 거를 수정하겠다. 또는 현재 그 기능 중에서 고쳐야 할 내용이 있을 때, 그렇죠? 바로 반영할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메인 브랜치나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할 내용이 있을 때 만드는 브랜치예요. 그래서 git 브랜치 하면 2개 생겼죠. 핫픽스와 마스터 생겼습니다. 현재 내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 이 마스터예요. 별로 되어 있는.
그러면 핫픽스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느냐? 옮겨가는 방법은 git checkout입니다. 핫픽스 하시면요, git 브랜치 하게 되면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다? 핫픽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볼까요? git 브랜치 마스터 이렇게 옮겨도 둘이 같죠. 그 이유는 브랜치를 만들 때 현재 커밋에서부터 브랜치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밋을 여기다 해놓고 브랜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마스터도 여기에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핫픽스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가 변경을 하면 여기서부터 마스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핫픽스도 이렇게 커밋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핫픽스에서 수정을 해볼게요. 아니지. 핫픽스를 수정해야 돼요. 핫픽스를 얘를 수정을 했습니다. 얘를 3번 반복하는 걸로 수정을 할게요. 그리고 git checkout 마스터를 하게 되면, 그렇죠?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지? 얘를 커밋을 안 했기 때문이다. 커밋을 먼저 하겠습니다. git add -a 하면 여기 이제 스테이지 파일 중에서 아니지, 트랙트 파일 중에서 뭐가 변경됐는지 여기 나오게 되죠. 2번을 누르고 1을 해서 얘를 이제 스테이지 파일로 바꿔주고요. 커밋을 통해서 change hello txt 이거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git checkout 마스터로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마스터 브랜치로 왔을 때, 그렇죠?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우리가 세 줄 추가한 게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git checkout 핫픽스를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추가하고 만드는 커밋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추가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터하면 변경 사항이 없어졌고요. git checkout 핫픽스 하면 변경 사항이 추가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브랜치에 새로운 브랜치에 마스터에서는 변경 사항이 적용 안 됐어요. 핫픽스에 제가 따로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end까지 할까요? end 해놓고 저장 i라 해서 2번 업데이트 한 다음에 커밋을 통해서 add line end of line 2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이 2개가 추가된 거죠. 그래서 git checkout 마스터 볼까요? 그러면 변경사항이 없죠. 그렇죠?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제가 변경사항이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마스터에 덮어 씌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git merge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핫픽스 하게 되면 이렇게 핫픽스를 머지한 상태로 가져오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얘를 git push origin 마스터 하게 되면 이것까지가 이제 마무리 실습인데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보시면 새로 고침하고요. 그러면 커밋이 4개 있고요. 마스터 브랜치인데 우리가 아까 변경했던 라인 2개 추가한 거랑요. 그렇죠? 라인 2개 추가한 거랑 그리고 그 위에는 마지막에
엔드 붙인 것까지 마스터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됐죠. 그리고 이렇게 브랜치를 눌러 봤는데 브랜치는 마스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푸시를 할 때, 그렇죠? 오리진에 있는 거를 오리진으로 마스터에 있는 거를 업데이트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터만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제 그런 변경 사항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이런 형태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개인적으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하다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나고 개발이 완료가 되면 마스터 브랜치 또는 주 브랜치에 그거를 덮어 씌워서 그리고 푸시를 하게 돼서 이제 깔끔한 형태로 그렇죠?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라는 거. 네, 여기까지 됐을 거라 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또 하나 만들게요. 브랜치는 이제 브랜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마스터 2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마스터 2는 또 뭐 파일 2까지 추가를 할까요? git add -a를 해서 파일 2를 추가를 할 거고요. 그렇죠? 4번 가셔서 파일 2 1번을 선택을 하면 이제 별 되고요. 엔터 눌러서 나온 겁니다. 그 2를 좀 변경을 할게요. 하이 2개. 하이 그러면 이제 하이 2개 하고 엔드 이렇게 별 의미 없는 건데 git add 파일 변경했으면 꼭 add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랙트 파일을 우리가 변경한 거기 때문에 4번을 눌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번을 눌러야 우리가 변경한 거가 나오게 됩니다. 1번 클릭을 하고 그렇죠? 엔터 누른 다음에 Q 눌러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add hello to txt 마스터 2 할게요. 그렇죠? 마스터 2를 해야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브랜치 하나가 생겼죠? 마스터 2가 생겼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이제 마스터 2가 기존에 있던 거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언제 브랜치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핫픽스 된 것까지 핫픽스 적용한 것까지가 있었고 이때 우리가 만들었죠. 이때 브랜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때 마스터는 여기에 있고요. M으로만 표시할게요. 그리고 M2도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hello2를 추가한 다음에 그리고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이게 M2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마스터와 마스터 2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마스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스터 2는 이렇게 추가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핫픽스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뭐랄까 이거는 브랜치 있나요?
그 핫픽스는 여기서 바로 또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안 돼서 지웁니다. 그렇죠? 우리가 용도를 다 쓴 브랜치는 지우는 게 좋아요. 또는 이제 핫픽스 하고 이슈 번호를 적어 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브랜치를 하면 핫픽스 없어졌죠. 마이너스 D 옵션을 지웁니다. 다시 핫픽스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 네, 새로 만들고요. 그렇죠? 어디서 브랜치 만들었죠? 핫픽스를 마스터 2에 있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핫픽스는 마스터 2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핫픽스 가면요, 그렇죠? 마스터 2랑 동일해요. 그리고 git checkout 마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이 두 개만 파일이 하나가 사라졌죠? 2가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git checkout 핫픽스 하면 파일 생기죠. 그렇죠? 이때 작업을 할 것이 hi를 hello로 바꾸고 end를 end로 하고 이렇게 다 바꾸고, 그러면 git add 마이너스 i 하시면, 그렇죠? 지금 변경사항 한 다음에 제가 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git add 마이너스 i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트랙트된 파일 중에서 변경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알려줘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변경사항들 중에서 우리가 저장할 거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하고 3 이렇게 하면은 또는 2,3을 하면은 두 개의 파일이 선택이 되고요. 각각이 2-3을 하면 2부터 3 사이에 있는 모든 파일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선택이 됐으면 엔터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Q 누르시고요. 커밋 우리는 change files 파일들을 변경했어요. 커밋을 노컬에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되게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마스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때 마스터 2 만들어서 파일 2 추가했고요. 이때 핫픽스 만들어서 파일에 어떤 변화를 가했어요. 세 개를 변경했는데 헬로우 2랑 헬로우 3만 변경해서 저장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이거예요. 그러면 얘를 현재 마스터 2에 변경사항을 가져다 놓을 거예요.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한다? git merge 핫픽스를 마스터 2에 이러면 됩니다. 브랜치 마스터 2에 갈게요. git merge하고 핫픽스 이러면 이제 핫픽스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푸시하겠습니다. 어디에 푸시해야 되죠? 마스터에 푸시해야 되나요? 이렇게 마스터에 푸시하면 변경사항이 없다고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변경사항을 가한 브랜치가 어디였죠? 바로 브랜치 2였어요. 그래서 푸시 오리진 마스터 2 하면 오리진에 있는 브랜치 마스터 2에 지금 현재 마스터 2의 변경사항을 업로드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됐죠? 헬로 2랑 헬로 3만 변경되어 있어요. 그렇죠? 헬로 엔드 오브 라인 엔드 오브 라인. 그럼 헬로 1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헬로 1 코드 누르시고요. 헬로 1 보면 엔드 오브 더 라인 없죠. 헬로 2는 있죠. 엔드 오브 라인.
더 라인이 더 빠졌네요. 엔드 오브 라인 있어요. 근데 헬로 1은 왜 없죠? 우리가 변경사항 중에 뭐만 스테이징했다. 헬로 2와 헬로 3만 이렇게 우리가 변경사항을 여러 개 했어도 우리가 커밋을 만들 때는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1으로 가면 2는 없죠. 그렇죠? 엔드 오브 라인도 없고 2도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 마스터에 대한 마스터 브랜치와 뭐 핫픽스 브랜치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네. 실습 따라오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질문을 꼭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주시면 그거에 따라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VS 코드도 좀 자주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또 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로도 표시해 주잖아요. untracked 파일은 초록색으로, 변경사항 된 tracked 파일은 이렇게 황금색으로, 그리고 M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표시가 되어 있고, 물론 우리가 GUI나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